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및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석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6조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7건으로 23억 2,608만 3천 원을 편성하여 21억 9,624만 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서별 사용 내역으로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이상 저온 냉해와 호우 및 태풍 카눈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각각 1억 2,347만 5천 원과 13억 3,37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13만 8,424만 4,6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3년 5월 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1,075도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8억 6,89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1,189만 5,72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 방역대 사료 환적장 운영 창고 및 지게차, 소독 차량 임차 비용으로 4,016만 2천 원과 통제 초소 및 거점 소독 등 시설 유지비로 2,703만 1,5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가 배부 소독약 구입비 4,992만 8,130원과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 비용으로 6억 8,157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한우 이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위해 예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소 정밀 임상 검사 후 도축 출하를 위한 공수의사 동원 비용 1,113만 3,690원과 최초 신고 수의사의 10일 이동 제한에 대한 보상금 206만 6,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아니. 아니구나. 그러면은 잠시. 예.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전체 같이 보고를 듣고서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까요, 의원님? 예,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석희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취재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 희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8쪽입니다. 2023년 푸른도시사업본부 예비비 사용 내용은 총 3건으로 1억 1,053만 9천 원 지출 결정 승인을 받아 9,879만 8,460원을 지출하였으며 모두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임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지난해 집중 호우에 따른 임도 피해지 복구를 위해 사업비 3억 7,914만 9천 원 중 1,58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실시 설계 용역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으로 자체 사업은 복구 사업비 4억 9,121만 4천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1,940만 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1,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 사업은 복구 사업비 13억 431만 8천 원 중 실시 설계 용역비 7,532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6,553만 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임도 및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은 6월 중순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재난,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점검 및 순찰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보고 체계 확립으로 산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희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벼 홍명나방 다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실시로 벼 재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25만 9,510원이며 사업기간은 8월 25일에서 9월 15일, 벼 재배 3,672농가 3,698헥타르를 대상으로 홍명나방 방제약제 17종 1,20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는 당초 예비비 승인액 3억 7,95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25만 9,510원으로 집행잔액은 7,524만 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방제 면적을 5,175헥타르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방제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하고 방제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공동방제가 불가능한 개별농가 신청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남이면 지역은 남청주 농협에서 기 자체 방제를 실시해 당초 긴급방제 계획 면적보다 1,477헥타르가 줄어든 3,698헥타르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의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2년간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에 집중 수해로 인해서 많은 그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서에도 봤지만은 결산서에도 봤지만은 수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전년도에 좀 미진하고, 올해도 집행 우리 유석희 본부장님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본 예산에 그 편성돼 갖고 마무리 1차 예산에 쓴 거 어떻게 지금 마무리 단계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추경에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뛴 사업은 6월에 우기 전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가옥이나 이 산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하고요. 제1차 추경은 산중에 산속에 있는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고요.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산속에 있는 게 1차 수해가 나서 2차, 3차가 발생되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게 산속에 있다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게 1차 발생이 돼 갖고 2차, 3차가 수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미뤄져야 되는 건지를 전 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수해 항구 복구에 좀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마가 제주에는 시작이 됐지만은 여기는 아직도 장마 전이기 때문에 인근 근동에도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작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집행 바로 그 현장에 투입되도록 좀 독려를 하셔서 장마 전에 그래도 어느 한 저기가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호우 피해 농가에서 작년에 집행률이 상당히 작아서 지적받으셨죠? 피해 농가에 대해서 호우 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서 민간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 집행을 작년 연도에 바로 못해서 지적 올해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거론된 게 없습니다. 거론된 게 없는데 이게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거 올라왔어요? 예, 거기서는 지적되었습니다. 아니 어서 지적이 된 거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7월 집중으로 인해서 피해를 농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대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집행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워낙은 대상이 우리 피해본 농가가 92호였었는데요. 예. 재난지원금으로 대상되는 농가들이 69호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에서 특별 재난지원금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거기 재난지원금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23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어서 남는 잔액이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농민들이 그 상당한 기대 속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허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사전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양반들 농가에서는 상당한 뭐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네, 축산과장 안남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최주희 과장님. 예, 지원계획과장 최주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 반납이 꽤 있네요. 예, 저기 연구개발과에서 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2차 추경까지 반납을 안 하고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반납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상당하게 그거에 대한 감론을 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돼서 그게 우리가 승인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국비 따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이 열심히 댕기면서 국비를 받았을 때는 이게 현실로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해당처 없었던 건지 딴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부서에서 그 추경에 반납까지 안 할 정도면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가공 일정이 농업인들이 쭉 정해져 있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본부 또 그리고 김민재 소장님의 자리에 우리 지원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출 예산 집행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 관련 상임위 내에 있는 부서들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좀 여기에 기재 안 됐으면 했었는데 여기 또 기재된 내용이 있는데 그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그 가공 및 기술 지원관 운영 시설비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 잘 좀 검토하시고 이 그 또 예비비만 그러면 뭐 예비비에 대한 거는 예비비에 대한 예, 예비비 내용은 심사. 뭐 우리 남일원 의원님 지정하셨죠? 예, 다 하셨으니까.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석 의원입니다. 그 559쪽 보시면요. 그 무기실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이라는 그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 반납액이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료값 인상으로 김지석 의원님, 이거 예비비 승인의 건이라. 예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불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정리하고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8일 시의회가 서명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회의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환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재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1조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호우피해 농가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피해 금액의 20%를 지원해주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0만 원 중 1억 3,264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도에서 예산 편성 시 피해를 입은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로 한발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3년은 강우 지속기간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소요 대상지가 없어 1억 5,32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7조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적극 재정 집행 필요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농경지, 농업시설 NDMS 확정 피해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및 가계경제 활동을 위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1,950만 원 중 6억 4,46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연은 당초 지원 내용에 대파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대파대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추가 지원하면서 도 지원 내용에서 대파대 지원이 철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과다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 교부가 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 2월 예산 집행 철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지파 선별장 및 저온 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사업 예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포기로 23년도에 명시효하여 3차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해당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그 우리 세출 예산 집행 부진과 그리고 또 전액 미집행된 그 내용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 연결돼 있는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세입부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농업정책과고요. 세외 수입 결산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징수 결정액이 4억 8천이었는데 미수납액이 8,566만 1,970원으로 징수율 81.64%로 그렇게 그 부기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나 기타 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이 미수납액이 징수가 덜 돼서 세입이 미수된 거죠?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과 대상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중에 뭐 용도 폐지된 그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는데 네. 이 관리가 잘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임대 허가가 나가면 바로 이제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체납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수 체납액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나 또 기타 사용료에 대한 것도 이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기타 사용료도? 이 뭐 농업 생산 기술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목적의 사용료로 해서 네. 이 목적의 사용료로 한 그 징수가 좀 덜 그 체납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누계가 되다 보니까 예. 계속 이게 체납액이 작년에 있던 체납액에 또 올해 체납액이 계속 누계가 돼서 가다 보니까 예. 금액은 체납액은 사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게 납부 의무자의 납부 그 납세 태만인 거 아니에요? 예, 저희 그 이제 결손 처분할 거는 이제 결손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재산 압류나 이런 일제 정리 기간에는 압류 대상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 감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또 동페이지에 보면 기타 이자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1,100원은 뭐예요? 과장님? 네, 저희도 이번에 이 결산 보고서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 보면 카드 결제 통장에 이자 발생액이 동일한 그 같은 날에 2번 부과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거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 2번 부과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오부가 된 거를 추후 확인해서 이렇게 이거 또한 감액 조치했다는 거죠? 네, 의원 조치 어제 그저께 1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는 제출됐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정리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이게 1,100원이라도 이게 숫자가 결산서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잖아, 그죠? 예. 과장님 이런 제출할 것도 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리 먼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실 눈을 가지셨는데 이거 잘 못 챙기셨나 보네. 그리고 또한 그 정리 보류액이 지금 보면
하나 기재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네. 이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아시죠? 어떤 내용인 건지. 예,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예. 그 정리보로액을 정리를 저희가 이제 소멸 시효가 완성된 그 6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결손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3년도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또한 그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그 일정한 사유의 그 발생으로 인해서 부관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징수 활동을 보류하는 조치나 뭐 그 또 추적이 불가나 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으로도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불리는데 이 건은 지금 그거와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네. 그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사실 이게 정리 보류액이 한 건도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가질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제 세정과에서 6건 175만 5,440원이 내려왔는데 예. 저희가 정리를 결손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누락이 돼서 정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또 내려온 게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락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24년도에 같이 처리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거 지난 23년도 거 6건하고 이번에 네. 누락 처리돼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부분 네, 그것도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50 세 줄로 넘어가서요. 농업정책을 같이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52쪽 한번 봐주실래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액이 7억 2,856만 원이고 지출이 7억 2,545만 6,750원에서 잔액이 31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에 대한 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5월 집행액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상태로 지급되면 9월 중에 뭐 추경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번에 이제 예산 변경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5월 집행액도 6월 중순 이제 이번에 받아보니 예. 사실 한 2억 9천 거의 3억 정도 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산 변경하는 거는 어제 오후에 공문으로 승인이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외 추경에 시비를 확보를 해서 17억 변경한 그 금액해서 17억 6천을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8월분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저희가 이제 70% 자치단체 우리 그 분담분이 12 분담금이 있어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8월에 종료가 되면 지금 3억 정도면 또 이게 한 2억 정도는 더 도비를 또 받고 저희가 또 시비를 한 10억 정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이 과장님 됩니다. 이게 변경 예산이 총 예산이 한 17억 6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죠? 17억 6천 정도인데 이제 9월 중에 지금 이 상태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급된다면 9월 중에 사업이 조기 사업 완료가 되면 이회 추경에는 추경에는 얼마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 이대로 가면은 그 정도 사업비가 또 추가로 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저희가 사실은 추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작년보다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5배 맥시멈으로 볼 때는 10억 정도, 10억에서 한 뭐 조금 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고 한 3배 정도 하면은 뭐 한 6, 7억, 7월 7, 8억 요 정도 될 것 같고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1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를 산정하라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성립 전 예산 사용과 예산 변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그런 어떤 상황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관 보전 직불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 보전 직불제에 추진되는 상황은 낭성하고 수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낭성은 당초에 32,732 평방미터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파종 면적이 지금 25,053 평방미터인데 개화율이 100%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메밀 예. 수의지구는 신청이 236,562 평방미터고 파종이 224,260 평방미터에 개화율이 71.9%예요. 이거 지금 두 군데 다 보면 그 수의는 유채로 하고 그 네. 낭성은 봄에는 유채로 하고 가을에는 메밀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화율 100%가 예. 지금 면적이 파종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개화율 100%에 대한 거 네.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개화율 100%는 그 이제 원래 당초에 이제 내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 지급 기준이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관이다 보니 따로따로 이제 면적이 조금씩 있으면은 이 사업 목적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대립 씨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이 면적이 이제 다 나간 거고요. 나머지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추정리 이렇게 새 농가는 그 김대립 씨네 올라가는 그 입구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파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빠진 겁니다. 그 새 농가에 지금 대한 그 김대립 씨 농가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예요? 김대립 씨 농가는 다 100% 지급이 되는 겁니다. 100%다 100%기 지급이 때문에. 됐어요? 지금 도시 저기만 당초에 신청 면적하고 파종 면적하고 다른데 100%다 지급된 거예요? 이게 내농가가 김대립 씨 것만 신청이 된 게 아니라요. 네. 추정리에 계신 분들 김대립 씨를 포함해서 내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김대립 씨 한 농가는 100% 지급이 되는 거고 새 농가가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새 농가 거는 빠진 겁니다. 그 김대립 씨 농가에 대해서 뭐 이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 낭성면에 대한 그 경관작물에 대한 거 당초에 신청했던 그런 그 파종이 아니고 그 면적을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그때 그 불용액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당초에 신청했을 때와 파종 면적과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 계획부터 또 지출할 때까지 예, 예. 그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그 이제 품관원에서 확인 나왔을 때 저도 같이 참관을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면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도로 부분은 이제 제외를 시키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신청 당시에 그 면적과 파종 면적하고 그거를 변경을 시키지 말고 그 네네. 당초에 신청 면적도 파종 면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내에 있는 그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빼야 되는 도로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사실은 이게 녹록이 그 파종하다 보면 조금 뭐 좁아질 수도 있고 한계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그 이제 면적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면적을 신청을 하고 파종하면서 이제 파종하면서 이게 도로가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꼼꼼하게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단은 이게 이제 경관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런 예. 것들도 참 잘 고려해서 예. 경관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면적 네.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한 가지만 더 지휘하겠습니다. 그 농촌 공간정비 예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2,100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공모 사업에 2024년도 3월에 이제 신청을 네.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예산 전액을 다 명시월 시켰어 2023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착공과 또 예비 용역에 의뢰한 그 내용하고 예산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사업비가 2,100만 원이기 때문에 2,100만 원 그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걸로 신청을 했고요. 9월 27일 날 2023년 그때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근데 9월 27일 날 착공을 하고 24년도 2월 20일 날 용역을 정지했어요. 네.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용역을 정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이게 되는데 예. 이 예산과에서 이 사업비 정리를 하는 거는 2024년 3월에 이 결산서 정리를 하다 보니 그게 많이 보셔봐봐 과장님. 네. 우리가 평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먼저 줘요. 용역이 그러면 용역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착공 후 용역을 또 용역 의뢰했던 거는 9월이고 또 27일 날 또 바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예산 전액을 다 명시월 시켰어. 그리고 24년도 2월 20일 날 용역도 정지하고 그리고 나서 3월 10일 날 재착공을 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 이렇게 그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착공을 먼저 하고 이런 사업이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그 2,100만 원에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23년도 제2회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명시월 조서에 보면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4년도에 2월 후 2월에 완료 예정임라고 이렇게 그 결산서에는 지출액은 없으나 지출 잔액이 또 1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면 네, 좀 네.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9월 15일 날 저희가 2,100만 원 예산 서 있는 그 금액 대해서 회계가로 이제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2천만 원으로 계약 금액이 확정이 9월 27일 날 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약 업체가 정해졌고, 네. 그 이제 100만 원이라는 그 갭이 그때 이제 생긴 겁니다, 잔액이. 그래서 이제 그 용역 정지를 한 사유는 2024년 2월 달에 공모 일정이 3월 달로 원래 2월 달이었다가 3월 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서류도 보완해야 될 게 또 농림부에서 이제 좀 지침 변경도 살짝 있었고요 해서 보완해야 될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좀 늦춘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재착공을 해서 3월 말까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소로리 지구 공간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예. 국가에서 용역 기간 공모 기간을 늦추니까 늦춤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 기간은 150일로 딱 픽스가 돼 있어요. 예. 근데 픽스를 됐는데 만약에 그대로 다 용역을 진행해 버리면은 우리가 끝까지 도움을 못 받고 중간에 용역이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기간을 중지시켜 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다시 도움받고 이렇게 하려고서 용역 기간을 아니 글쎄 중지한 겁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네.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됐어. 네. 선정이 됐으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을 먼저 하고 착공하다가 아니 이거 사업이 선정되기 게 아니라 금년도에 공간정비 사업 된 소로일 거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용역한 겁니다. 이게. 착공이라는 건 공사 착공이 아니고요. 용역 착공을 그러면 사업 착공이 아니고 용역 착공입니다. 소로리 용역 공간정비 사업에 응모하는 그 용역 그거에 사업 대한 착공이라는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의원님들이 납득이 좀 가게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착공이라고 하면 누가 용역 착공을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실시 이게 설계 용역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있어도 나 용역 착공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워딩에 대해서는 착수라고 하든지 네, 그 워딩이 이게 지금 자료에 잘못돼서 아니 착공을 하고 이게 용역을 정지하고 이게 재착공이 가능한가? 그러면 앞에다가 용역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붙였으면 그게 용역 착공이었구나. 착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료 받아보고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 용역 착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혼란스럽지 않게 예, 그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좀 자료 제출할 때도 성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그 당의 그 농업정책과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시 그 부서 다른 부서는 추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세출을 보다 보니까 명시 2월과 보조 반납금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명시 2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좀 많이 감소가 되지 아니면은 완전히 뭐 다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명시 2월이나 보조 반납금이 좀 덜 나오게 좀 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566페이지 친환 저기 농식품유통 과장님. 중간 보면은 김치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영국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이 어떤 거였었어요? 사업 변경이 됐던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제 도비보조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제 4개소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2개소는 정상 추진이 됐고 1개소는 좀 사업 계획이 좀 변경이 됐고 1개소는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3회 추경 때 한번 변경을 했는데 시비는 전액 조정을 하면서 비율대로 반납을 시켰고 도비는 이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요게 남아 있는 잔액은 다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반납하는 거로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초 그 사업을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로? 네, 그 사업 내용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좀 추가하고 뭐 좀 뺄 거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의원입니다. 저기 친환경 농산과장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7쪽 보시면요.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이 이게 도비이고 밑에가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이 시에서 이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고 유기질비료 시비로 이제 세우신 거는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도비에서 7천만 원 예산이 이제 반납이 되셨으면은 이 추경 때 이제 시에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하실 때 이거를 좀 감안을 하셔갖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그 유기질비료 지원사 국비요 지원 사업은 그 농림부의 예산 확정에 따라서 농가 신청해서 배부를 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는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5억 예산인데 집행 잔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약간 농가당 그 유기질비료 포당 보전금이 뭐 1,000원도 있고 추가 지원 990원하고 뭐 특등 같은 경우 500원이고 1등은 350원이고 2등급 같은 경우 250원씩 추가로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농가가 그 사업 포기 농가도 있는 거고 미수령 농가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적 대비 이제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좀 면적 대비 파악을 잘 하셔서 좀 최대한 이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559쪽 보시면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비 사업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거의 10%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반납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비료값 이제 뭐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는 아까도 그 앞에랑도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잘 하셔서 모질란 농가도 많으세요. 이거 다니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농가들이 이 비료 사용할 수 있을 때 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영농기계와 장비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면은 저희가 본 예산이 2억 5,1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으로 4억 3,600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본 예산 같은 경우는 100% 소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3회 추경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소진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 7월 달에 이제는 그 우기가 있으면서 농가분들이 이제는 농기계나 이런 게 많이 이제는 소실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4억 3,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작년에 수혜가 나면서 저희가 이제는 3회 추경을 늦게 세우면서 그 이제는 농가분들이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의결로다가 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 저기는 한 70% 정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해 피해가 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 예산이 1억 3천 정도가 되시고 이제 명시 2월 예산이 4억 3천 정도가 되시면 한 5억 7천이 되거든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은요. 네. 그럼 이거는 70% 정도가 이상은 지금 소진이 저는 됐다는 저희가 거군요.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기에 저희가 네. 마무리할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62쪽입니다.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에 그래서 이 생분해 필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 저기 농가 지자체 협력 사업은 그 전체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농협에서 예를 들어 뭐 동청주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중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염려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담당 부서랑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하셔갖고 이중적으로 이게 생분해 필름이 지원되는지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체크는 하겠는데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일부 농가분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 농식부 유통과랑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 유통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천만 원 사업비에서 지금 한 집행액이 한 4,200 정도 되고 나머지 잔액이 2,700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조 사업자가 4군데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한정이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신청 한해서만 하신 건지.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 받는데 이제 그 자료에도 있지만 이제 2023년도 수출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우리 그 청주시에서 주력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배추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내 그 배추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폭등이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를 수출하는 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수출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류비도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도내에 가공식품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 보내는 EMS를 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몇백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에서 수출할 수 있게 이제 수출뿐만이 아니라 샘플을 보낼 수 있는 EMS 비용이라도 지원을 같이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소진이 뭐 모질라면 모질랄지 남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도 이제 원래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사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쟁력 있는 품목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한번 수출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입 예산에 대해서 138쪽이거든요. 아니 138쪽이 아니라 음, 140조. 그 세입 예산에서 미수납된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세입 미수납액이 총 38건에 예, 2,352만 4,950원입니다. 예,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저희가 2002년도에 그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미회수가 돼 있는데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그 검찰청에서 그 농기계 보관창고 일제 수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농가가 이제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제는 일부 자부담을 미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부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총 금액이 부과 금액이 464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는 164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그 저기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기가 좀 너무 지나서 요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결순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2011년도에 모짜리뱅크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는 그 증빙 자료를 좀 제출한 게 지금 지적이 돼가지고 부과를 2,74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수납액은 1,740만 원이고 체납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납부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직불금 한수금인데 저희가 부당수령 한수금이나 아니면 종합감사나 아니면 차고 지급이나 해가지고 30건에 872만 9천 원이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2002년도에 코로나 때 그 농가분들한테 한시적 그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했는데요. 6건에 179만 5천 원인데 이것도 이제는 그 중복 지원금인데 이것도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수상으로는 38건, 네. 또 체납액은 2,352만 4천 원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4개의 그 부과 대상의 그 사업이 그 일단은 고질적인 미납자가 발생했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고질적인 미납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하고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 중복 지원금은 회수를 할 수가 있는 네,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 모짜리뱅크 보조금 반납하고 농기계 보관청으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과도 지금 기재돼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이게 어쨌든 뭐 이거 그 고질적으로 그 반복적인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그 이 납세에 대한 것을 그 미납하는 그런 그 결과인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에 대한 게 인지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이게 세수가 펑크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이 세수가 펑크나는 거고 또 이 세수가 세금만 제대로 거쳐도 어쨌든 뭐 세수 걱정 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부서에 지금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이게 세수에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친환경 농산과나 농업정책과나 정리 보류액에 대한 거 아까 뭐 같이 그
누락분에 대한 거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그 부서별로 정리 보류액에 대한 그 금액 좀 자료 좀 뽑아갖고 제출해 주실래요? 네, 농업정책국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정류 보류가 용어가 결손 처분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네, 정리 보류라는 거는 결손 처분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할까봐 아예 결손 처분 형식으로 취하되 네. 계속 관리를 해서 받아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 이렇게 체납이 있다고 봤는데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정리보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네. 다 그렇죠. 받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압류되어 있는 거는 정리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국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좀 가져가지고 예. 다 완납할 수 있게끔 하고 꼭 이제 가끔가다 어려운 게 이제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용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엄연히 보면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징수를 포기한 세금 아니, 그래서 정리보류 다 없애겠습니다. 그래요. 다 네. 없애는 게 다 중요하고 받아야죠. 예.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최대한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이렇게 그 쌓여 있는 정리 보류액이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정리 보류액이 최대한으로 줄일 득단의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리보류 안 하고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세입에 관련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그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우리 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또 미납자나 또 그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리 보류 처리 등 그 관련법을 숙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결산은 청주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그 확정적인 개수를 표시하는 활동으로 무엇보다도 또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누락되거나 오기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가 사업 중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58쪽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예산에 3억 8,640만 원 중에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558쪽 동페이지에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예산액 또한 이게 10억이나 되는데 잔액이 7억 2,300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영농 기계와 장비 공급 558쪽에 그 예산액 6억 8,750만 원을 명시월을 4억 3,568만 9,050원을 명시월 시키셨는데 이 그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직불금 사업은 제가 이제 국비가 이제는 들어가는 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현장 확인하고 중복이나 이런 상황을 다 살피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제가 반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 기계화 장비 명시열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그 우기로다가 그 농가들이 농기계를 많이 소실을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잡는 바람에 올해 이제는 명시열이 된 상황이고요. 고품집살 식량 작물은 제가 요거는 저기 별도로다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보조 사업의 자본보조 사업으로 7월에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그 뭐 충청북도 스마트 농산가 변경 내시 통보가 돼가지고 이 연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한 것이라는 거 그 자료 주신 내용 제출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친환경 농산과장 정명입니다. 그 농기계 보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70% 정도 집행률 있고요.
아무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별도로 예, 설명을 예, 해주세요. 자료 그렇게 드릴게요. 하고 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 561쪽에 보면은 그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잔액이 좀 과다하게 그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이 불용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업이 그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게 친환경 농산과장 정명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에 시설하우스 이제는 그 1종, 2종, 3종 이제는 규격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이제는 농가마다 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이제는 더 늘렸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 비용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농가분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자도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실제 사업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인데 실제 증거는 90평이다 보면은 저희가 90평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남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네. 2022년도 결산 시에도 4억 가까운 사업이 불용이 돼서 지난 예산 심사에도 수요가 많아 증액 편성을 했지만 또 사업비의 1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시설하우스 예산에 대한 과다 불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 발생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그렇게 듣고 있으니 네. 그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가고 또한 그 이 불용 발생에 대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23년도에 뭐 기준 단가 올렸어도 어쨌든 연말에 포기자가 그 발생했죠. 친환경 농산과장 정명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아시다시피 모든 인건비고 자재비고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지원 단가를 현실화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농가들 대화를 해보면 거의 사업비는 저희가 50대 50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농가한테 저희가 보조를 50% 해준다 그래도 30% 보조 격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농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도 있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없애면은 농가들한테 저희가 아니 과장이 네.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그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이 그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용환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예산의 특징이 이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신청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뭐 조건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사용 안 하고 불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정부서에서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끔 해라. 네.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사람 심리가 가지고 있다가 11월 달에 해서 포기하면 누가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라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우선은 상반기에 집행하라 그랬는데 이거 전부 다 10월 달, 11월 달 돼야 집행하는 그런 관행도 고치고 또 페널티도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총체적인 친환경 농산과의 저에 대한 그 당부 말씀은 예산 현액이 지금 8,995만 4,714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 지출이 그 1,384만 원 그 정도의 그 지출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그것은 그 예산에서 2월액과 예비비 합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의 어떤 그런 그 불가피한 그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어쨌든 자체 사업의 경우에 네. 불용액이 그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 또 수요자가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감액하고 다른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리하시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면서 이제 업무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안 그래도 현장에서 네. 다 발로 뛰면서 그 고생을 하시고 그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력이 저는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가 한 번도 질의 안 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께 한번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질의보다도 그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거 그 569쪽이고요. 네. 이 예산도 이렇게 그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선호하는 그 요새 그 흰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조금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유제품 등으로 좀 이걸 변경해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예전부터 누누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네. 월 10,000원, 15,000원씩 네. 카드를 줘서 네. 이제 근데 뭐 색소나 이런 거 어린이들 건강에 해치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이제 저도 학교에 그 운영위원장으로 저희 지역구에 돌아가면서 한 10몇 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우유 가게 그냥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우유보다는 좀 유제품 쪽으로 사업을 좀 이렇게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아마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지금 올해부터는 우유 바우처를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아마 학생들의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생산 단계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이 또한 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일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이제 협섭 인증을 받는 컨설팅 사업인데요. 협섭을 받아도 축산농가에서 이게 뭐 특별하게 큰 혜택을 받지를 않으니까 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 축산농가에서 좀 이렇게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협섭을 신규로 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걸 갱신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 할지라도 좀 세출 잔액의 2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 또 다음 연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신규 편성 시에 2월이 불가피 2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결산 잘 정리하셔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김용환입니다. 농정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소중하게 해주셨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네. 또 변경이 필요하면은 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변경해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결산 지금 의견서에도 그 개선 사항이라든가 권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그렇게 그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그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을 좀 해주시고 편성 과정서부터 그렇게 잘 집행을 해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리보류액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거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용관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체 보고를 한번 가져가지고 예, 확실히 받을 건 다 받고 예. 못 받는 건 다 정리부로 해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우기가 장마가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장마에 그 농산물 피해라든가 침수 피해라든가 우리 농업정책국에 관련돼 있는 이 부서들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농산물이라든가 농가가 피해보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현장 좀 다녀보시는 그러한 그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새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예. 저는 수해 복구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현장 다니고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각별하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시에서는 개간지입니다. 개간지도 한번 가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저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한 분씩 다 하셨고 우리 천연경동상과 정명 과장님께 이제 간단하게 결산서 560페이지 보면은 농업 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하고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부분 미용시 이율도 되고 또 이게 사업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농업 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가 용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이런 거 저희가 시설 보강하고 침수 예방이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요.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읍면의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농민들이 많이 지금 호소하고 지금 내후년에 노골에 대해서 다 침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사업을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비 남은 잔액은 작년도에 그 공사 집행하고 입찰을 해서 이제는 잔여 금액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정 보고나 이렇게 또 별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입찰한 결과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다 지금 진단이 낙찰 차익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지금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도 되고 다 침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부정출이 되거나 이월되거나 지금 그때그때 그 한 해에 지금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좀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어디 2월이라든가 불용에 대한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에도 좀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복적인 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심의도 하고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편성돼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불용이나 아니면은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그거는 국장이나 과장 좀 관심을 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부터 더 관심 갖고 챙겨가고
모든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도 뭐 전국적으로 지금 농업농촌이 많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뭐 집행부, 뭐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농업인들에서 많이 행정이나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실익 증진과 경쟁력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의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반정숙 도지농업 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주희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최주희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승인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총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입니다. 연구개발과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 6천만 원 중 5,130만 원이 미집행된 건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시설비는 5개 방수공사와 1층 제품 생산실 바닥공사 총 사업비 6,500만 원으로 5개 방수공사비는 집행되었으나 1층 제품 생산실 바닥공사는 농업인 시제품 개발과 생산 많아짐에 따라 일정 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공사 시기가 늦어져 공사 시기가 부족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 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예상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연구개발과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 조성 시설비 6천만 원 미집행건입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 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는 제품 개발 상품화 시설 보완 등 3개 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관 교육과 농업인의 시제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일정 조정에 따른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공사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가 늦어져 전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 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권용슬입니다. 예. 또 공이 세계과에도 또 자료를 제출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공이 세계 부서에 지금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가 된 게 없거든요. 정리 보류액이 정리 보류액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한 건도 기재된 게 없어요. 지금 3개 부서. 예, 지원계과장 최주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저희도 없는 걸로 알고서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징수를 포기한 세금 없어요? 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확인했나요? 예. 연구개발과도 그렇고. 세입 예산 같은 거는 뭐 저희 과 거 같으면 농기계 임대하면서 카드 긁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1월달에 세입을 받으면서 그런 미납 요금이 있는데 예. 그 정리 보류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기술보호과장님도 답합니다. 예, 기술부과장 홍인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 반납한 건 없고요. 세입 결산 같은 경우는 차 폐차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예. 작년 이제 새 수입 시스템에 이제 납부를 했는데 그게 오류돼가지고 납부 안 된 거돼 있어가지고 예.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22만 8,91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누락분에 대한 거 여기다가 표기 안 하신 거죠? 아, 그 지금 징수 안 된 거는 이제 세입 부분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거네. 그 정리 보류액이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세수를 잘 걷어들이고 또 우리가 징수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납세를 잘 하시게끔 관리를 잘 하신 거네요. 그죠? 칭찬해 드려야 되나? 저희가 세입 잡을 게 농기계 매각이라든지 네. 불용물품 매각 등 그런 거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범 사업 보조금 집행하고 그 환급금 같은 거 반납할 때 그런 거 위주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 정리 보류액이 별도로 발생이 안 한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불용액이나 잔액 처리를 했지 그 정리 보류액이라는 그 내용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2월 되는 예산도 없고. 예,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예. 작년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과장님들한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 정리 보류액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세수 확보에 그만큼 기여를 했다라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 연구개발과장님 이렇게 세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거에 있어서 또 그 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과장 권영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하지 못한 6천만 원과 세출 예산 집행 부진 5,130만 원은 이게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기계를 다 드러내고 나서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번기에 안 되고 농한기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동사 기간이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기 1월 달부터 한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저기 딸기 농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반납도 2월도 못 하고 계속 그 시기를 잡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도 그렇게 네. 부기돼 있지만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집행의 그 타당성, 사업 규모나 또 추진 방법 시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치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영수 과장님, 요거 그럼 공사는 대략 언제쯤 지금 계획이 일정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2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음에 하게 되면은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그 농민분들이 그 판매용 그 의뢰하는 게 가공 의뢰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한 번은 기회를 잡아서 그 시기를 일반 저기 농업인들한테 공고를 한 다음에 그걸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좀 농가운동들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공사 시기를 잡아서 해야지. 그거 계속 그런 좀 어떤 뭐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다 들어주고 하게 되면은 이 공사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 일정 잡으셔서 협의하셔서 공고하시고 네. 사업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처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든 뭐 2월금이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또 반복적인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과제인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유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철 공원조성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석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석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본부 소관 2023년 희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에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친환경 벌채 시 보존해야 하는 수리 및 수목 가격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산주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희계연도 결산 승인이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없어갖고 유석희 본부장님한테 산림과 미수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산림과의 그 미수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2억 한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49건에 1억 7천인데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미수금을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지 전용 허가를 하면서 면적당 부담금을 징수하여 산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업비를 조성해서 이제 산지를 이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독촉해서 안 나는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나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조성비는 인허가 전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받아놓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49건이 있는데요. 지금 33건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납부 완료한 상태고요. 16건에 대해서는 지금 5,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옛날 자료를 그대로 주고 지금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믿겠어요. 결산 시점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그럼 있습니다. 이거. 결산 시점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하는 자료를 내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줬으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뭐 공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거는 몇 푼 되는 거지는 않지만은 좌우지간 작은 돈이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것도 200여만 원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절차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거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혔을 때 가로수 부분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거예요. 예, 세액 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우리 청주시의 가로수를 청주 시민들이 서로 더 보호하고 아끼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대체 조성비에 있어서는 많이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의 무분별한 불법 훼손이라든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혜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 유석희 본부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남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 본부장님 미수납 금액하고 정리 보유액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결손하고 이제 정리 보류하고 개념 차이가 있는데요. 네. 결손 같은 경우는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사항이고요. 네. 정리 보류는 일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 능력이 없는 자나 행방불명
그다음에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 충당이 배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정리 보류를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사실 납부 능력이 없는 자,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뭐 행방불명이 신원이 확보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답변을 잘하시네 아주.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원관리과 또 산림관리과의 정리 보류액이 4억 9,413만 원이고 공원관리과는 산림관리과가 4억 9,1,870만 원이에요. 49만. 그 여기 원 단위로 돼 있는데 천 단위로 안 돼 있고 자료 준 거에는. 그러면 공원관리과가 이게 천 단위로 했을 때 49억이라는 거예요? 490만 원 맞죠? 이거 여기 지금 자료 원 단위로 주셨어요? 천 단위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금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납 결성금이 정리 보류액으로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해서 여기 부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공원관리과의 정리 보류액이 490만 원에 대한 그 정리 보류액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호입니다. 저희들도 이 대행에서 좀 한번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이게 이제 2015년도 4월 17일 이제 부과가 돼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조금 이 내용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오래되고 해서 이런 자료가 추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징수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정리보류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 전에 아마 이게 대상지가 그 외복동 79의 3번지인데 여기가 그 공단이 있는 지역인데 그 전에 완충녹지 지역에 어떤 인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로 그 오랫도록 체납이 됐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왜 이제 이렇게 체납이 되고 한 자료가 지금 부족해서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부과 이후로 어떤 이제 이분이 그럼 잠깐만 과장님 이거 지금 2015년도에 그 잔액이 남아있던 걸 갖다가 지금 2023년도 결산에 정리 보류액으로 그렇게 반영하신 거예요? 부기하신 거예요? 예, 그동안은 이제 계속 그 체납액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뭐 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네. 이 돈을 지금 이게 2023년도 결산에 이 금액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동안에 납세를 징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2015년도까지 있으면서 저희도 아까 자료가 정확하게 좀 제가 또 한번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점용을 받았던 지역인데 그 테크노폴리스가 들어가면서 다 그 지역이 이제 지금은 이 소유 관계도 다 바뀌고 해갖고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저희들도 나름의 이 체납액이 이제 작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징수하려고 찾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류보류로 지금 분류를 그러면 미납자를 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지금 청주시 지방세 세입이 지금 계속 줄고 지난 2022년도, 23년도 대비 지금 지방세가 거의 한 1,800억 이상이 그 세수가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정리 보류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떻게든 방법을 잘 강구해서 체납에 대한 것들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에 그런 그 정리 보류액을 2023년도에 이렇게 결산에 부기한다는 거는 15년도에 정리보류를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15년도에 지금 녹지 점용을 했던 그 한 건에 대한 지금 체납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든 지금 정리를 했어야지. 15년도 이후에 이제 예. 제가 뭐 업무 라인에 있지 않아서 지금 아까도 좀 직원들한테도
알아봤지만은 예.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후임 담당자들이 뭐 이제 업무를 보면서 체납액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이런 결손이라든지 이런 건 처리는 안 하고 계속 이어져서 했는데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아마 정류불효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최근 이렇게 쌓인 정류 보류액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그 부서에. 점용료 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점용료뿐만이 아니라 이 정류 보류액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어느 그 몫으로 돼 있는지 그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한번 확인해서 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2015년도 이후에 이 지금 녹지 점용에 대한 이 체납자를 찾지 못해서 정리 보류액으로 490만 원에 대한 거를 부기하셨는데 이 외에 최근 3년 동안에 그 정리 보류액으로 쌓여 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산림관리과의 그 정리보류액 49만 1,087원? 이거는 시우림 임대료네요. 그 시우림의 그 임대료 3건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그 부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가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이거는 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결손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송리 궁북리 땅이 있는데요. 22만 3천 원하고 북이면 대길리 산에서 한 22만 3,350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 쪽에 보면 그 공원관리과나 또 여기 그 부기에는 다 정리보류액이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이제 요거 한 건 해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공원 조성과에는 정리보류액으로 남아 있는 게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건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세입 예산보다 그게 이제 거치는 세금이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지금 세수 확보가 지금 2023년도 그 한 2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그 정리 그 보류액이라든가 그 미수납액에 대한 거 그걸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예.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징수가 아니라 아니. 기미납됐고 또 그 명분에 맞는 그 수납 내역에 대한 거 제대로 잘 또 체납되지 않게 그렇게 그 걷어들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공원 조성과에 696쪽에 보면은 오송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그 예산액보다 그 잔액이 거의 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생태공원으로의 변경이 불가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그 내용으로 반납한 건가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지가 연제리 621번지고요. 한 예. 면적이 26,727제곱미터인데요. 2013년도에 2월에 청군 시절에 폐기물 처리 부지로 매입되었습니다. 근데 제2오송 생명과학단지로 조성되면서 해당 부지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하고 맹꽁이를 이주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생태공원화 됐는데요. 2016년 7월 25일 날 이제 오송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청주시하고 충북개발공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오송 협의회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제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 자금 20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변경이 불가하다 해서 이 사업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반납시킨 거예요? 예. 그럼 원래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20억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겁니다. 이거 그럼 사업이 그 추진이 불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생태공원이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지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내준 거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그 집행하실 때에 또 이 또한 사전에 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은 사실 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시민들의 또 그 여건 조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지가 부적절해서 이렇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 그러면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인 거죠? 저희들이 전액이 아니라 1,700만 원 정도에는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역비만 나간 거지 예, 예. 사업 추진은 안 한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억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거의 뭐 이게 그 19억 5천만 원 이상이 다 그냥 추진 불가로 인해서 사업이 다 전액 반납된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또 향후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좀 더 면밀하게 잘 분석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그 추진의 방법에 있어서 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그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환경 산림과 건데요. 친환경 목재 생산 701쪽 보면은 그 예산 또한 또 전액을 다 반납했어요. 그 반납한 사유는 뭔가요?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이게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이제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을 벌채하는 사람 중에 벌채 면적의 20%를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제곱미터 벌채 면적을 하면 20%면 1만 제곱 이상 남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요. 이제 5헥타르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고 또 지원받는 경우에도 남긴 임목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2023년 6월 27일 날 시행되어 가지고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자에게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산채 벌목 허가를 허가할 때 이제 산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23년도 6월 27일 날 시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5헥타르 이상 했을 때 200만 원 주니까 이제 산주 입장에서도 이제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그러면 지금 그 반납하고 나서의 그 추진은 더 이상 아니 계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산림조합이나 이제 벌목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산림 벌채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산주에게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채 구역이 5헥타르 이상 벌채를 했을 때에 그 벌채 구역 면적의 20% 이상을 또 뭐 군상 또는 수림대로로 남겨둬야 되는 예.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좀 홍보할 때 아니면 조금 이걸 좀 제도적으로 뭔가 헥타를 줄이든지 뭐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지원자가 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뭐 방법을
그 방향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그거는 산림청의 지침상 기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런 거는 뭐 업무 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업이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지역별로 좀 상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면적이 또 5헥타르라고 하지만 그 면적에 또 그 면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지역적으로 좀 뭔가 그걸 완화시켜 줘야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침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좀 수혜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공이 푸른도시 사업본부도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산림과나 공원관리과나 공원조성과 여기 팀장님들 지난 수해 때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산사태 대비 또한 그 침수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그 재난에 예비하고 또 예찰을 좀 잘 하셔서 우리 이번에는 피해 없는 그러한 청주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산림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유석희 본부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1페이지 보면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한 7,1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석입니다. 요거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가지치기 및 격가지 제거, 또 기관지 인건비 등 사업 정상금, 그러니까 인건비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계산했을 때 집행률이 한 97%고요. 입찰 잔액입니다. 이거. 입찰 잔액이 낙찰 차익. 지금 낙찰 차익이라도 이거 지금 참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지치기가 대략 몇 월 달에 진행이 되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2월이나 3월 그중에 계속 제가 이 푸른도시 사업본부 회기 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내 쪽에는 지금 가지치기가 좀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읍면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는 지금 가로수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정중앙에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로 인해서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도로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수름제에서 한번 내수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중간에 있는데 진입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2023년도 예산이지만은 이거 좀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외곽 쪽에도 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나은데 지금 외곽에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거의 뭐 강전지로 해서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놓는 경우도 많고 미관상 좀 보기도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좀 될 수 있는지 좀 우리 본부장님. 푸른도시 사업본부장 유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석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뭐 우리 푸른도시 사업본부는 사업 범위도 참 광범위하게 넓고 예산도 좀 많이 지금 잡혀 있어서 좀 뭐 예산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뭐 불용이라든가 뭐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뭐 잔액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올 행정 사무감사에는 이 사항이 더 반복돼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좀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뭐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